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되나요? 9번.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 나에게 주의사항이나 안전장비를 전달해주지 않았다. 이거는 사법안전보건법 위반이에요. 괴롭힘이라고 보기보다는 즉시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신고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고의로 위험한 업무를 시켰다. 이런 거 괴롭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신체 장애가 있는데 일부러 나만 위험한 업무를 계속 시킨다. 내가 수행할 수 없는 어려운 업무를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괴롭힘이 될 수가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10번. 나에게 상사가 관혼상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네, 이런 것들 잘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우리 애기 아픈데 약국에서 약 좀 사다 줘. 만약에 점심시간 끝나고 나랑 친한 직원이 내가 밥을 못 먹으니까 식당 옆에 있는 약국에 들린다 라고 하는 이런 합리성, 개연성이 있고 어떤 양해를 충분히 구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건데요. 이유 없이 별로 나도 바쁘지 않고 직원은 바쁜 상황, 예를 들면 그런 상황에서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라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가 쉽습니다. 11번. 나에게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했다 이런 건데요. 소위 말해서 부당 정보 또는 부당 해고 또는 부당한 권고사직이라는 거잖아요. 네, 해고 강요, 퇴사 강요, 괴롭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중요한 인사 결정상의 사항이잖아요. 이런 부분들 부당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할 수가 있겠죠. 12번. 누군가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이거는 업무상 독점법은 외의 부분이죠. 근데 이제 업무상 시비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타당한 시비일 수도 있어요. 타당한 트집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되면 안 된다. 왜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처리를 못하냐? 라는 질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괴롭힘이 인정되지는 않아요. 다만 정말 사소한 일, 이를테면 펜과 연필 둘 중 무엇을 쓰든 문제가 되지 않는 업무상 상황인데 연필로 써라, 연필로 써야만 한다 라면서 부당한 주장을 하면 이 부분은 부당한 괴롭힘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선인지 좀 아시겠죠? 업무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맞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괴롭힘이 인정 안 되는 사례, 예를 들면 너가 영업사원이라면 영업비를 사용했을 때 하나하나 가계부처럼 뭘 했는지 정리는 어느 정도 해서 보고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오해를 산다. 라고 하면서 상급자가 앉혀놓고서는 메모 쓰는 것까지 잡아가지고 화를 내요. 저는 이런 것들 직장 괴롭힘 인정 안 한 적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과하게 메모를 안 하고 자꾸 이제 업무적으로 비슷한 문제가 반복돼서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과한 욕설을 하거나 강하게 화를 내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녹취를 들어보니 반복되는 잘못에 대해서 넌 이제 그만해, 이렇게 잘못은 그만해야 된다라면서 잔소리 중이었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업무를 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잔소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상당성을 벗어나게 너무 과하고 인신모독적이라면 괴롭힘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었다. 누군가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거나 시비를 걸었다. 한번 저희한테 문의를 해보십시오. 누군가 내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렸다. 당연히 괴롭힘이죠. 이거는 업무 상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증거를 가져오세요.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괴롭힘 조사 사건 때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 저 집 남편은 무슨 일을 해서 회사가 저 사람 뒤를 봐주고 있다. 이런 괴롭힘 사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소문을 퍼뜨렸다라는 증거를 잡아서 괴롭힘을 인정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14번. 나에게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했다. 물건 던지기, 주먹질 등. 당연히 괴롭힘 되죠. 지난번에 참여했던 사건, 이런 사례였습니다. 직원 A가 있고 직원 B가 있고 상급자가 있어요. 직원 A가 면담을 하고 나갔는데 직원 B 앞에서 직원 A에 대해서 분이 안 풀려가지고 아이씨 하면서 상급자가 쇠로 된 비품을 집어 던진 거예요. 직원 B가 너무 놀라서 바로 직원 A한테 나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상급자가 너 나간 뒤에 바로 물건 집어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직원 A가 알게 됐죠. 직원 A가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직원 B가 집어던진 사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이거는 직장 괴롭힘 맞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괴롭힘 인정되기가 어려웠어요. 다른 누군가는 이거는 직원 A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 괴롭힘 아니야, 성질도 못 내? 이럴 수 있는데, 문제 포인트는 직원 B가 너무나도 그 무섭다라고 던지는 장면을 인지를 했고 바로 직원 A한테 얘기를 해서 직원 A도 공포심을 느꼈고 그 이후로 상급자와의 갈등 관계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연기해서 그 이후에 직원 A가 받았던 부당한 사실에 대해서 연계되어서 직장의 괴롭힘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던 사례가 있었어요. 물건 던지기, 주먹질 당연히 인정되고요. 신체적 위협을 가하겠다, 폭력을 가하겠다라고 위협하는 것도 당연히 되고요. 그리고 신체적인 위협을 나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걸 주변에서 증빙해줬을 때도 저는 인정된다고 봅니다. 15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 또는 행동을 나에게 했다. 성적 농담, 성추행, 이메일, 전화 포함 당연히 되죠. 이거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성적 언동이 들어가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되는 거거든요. 16번. 나에게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 당연하죠. 괴롭힘이죠. 17번. 나를 부적절하게 의심하거나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 이 부분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부적절하게 의심하는 거, 업무 적정성을 넘어서서 의심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업무 성과에 특히나 방해되는 방식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뭐냐? 상급자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회의 때 발언한 내용은 사실은 자기가 뒤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고 한 행동입니다. 어떤 횡령성 있는 행동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간질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확인되면 괴롭힘 인정됩니다. 누명을 씌우는 행위, 이것들은 증거를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증거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도 상의를 해드립니다. 18번. 누군가 내 물건을 허락 없이 가져가거나 망가뜨렸다. 당연히 괴롭힘 되겠죠? 19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 이거는 뭐 괴롭힘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면 명예훼손도 될 수 있지 않나요? 이 부분들은 법률적인 상담도 같이 좀 연계해서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번. 내 의사와 관계없이 음주 흡연을 강요했다. 이거는 술자리에서 예전에는 상급자들이 회식 자리에서 술 먹으라고 강요했단 말이에요. 한 잔에 왜 안 마시지? 하면서 무섭게 노려보는 경험도 저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마실 때까지. 저 같은 경우는 술 알레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직원분들도 술 알레르기뿐만 아니라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임신 준비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고 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간이 나쁜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새 정신질환 앓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약이랑 먹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 혹은 내가 보약을 먹고 있어서 이제 어머니께서 절대 음주하면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수십만 원 들이 보약의 효력이 다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음주, 흡연을 강요? 이거는 요새는 정말 안 되죠. 예전에는 흡연 강요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잘 지내려면은 뭐 흡연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면 모르겠지만 흡연을 강요? 이런 것들은 아주 문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주, 흡연, 건강하지 않은 행위, 아까처럼 위험한 상황 혹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들게 하라, 너무나도 과한 연장 근로 강요, 과한 야간 근로 강요, 이런 것들 다 괴롭힘이 됩니다. 21번. 내 의사와 관계없이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 이 부분은 괴롭힘 카테고리에 있어요. 근데 회식 참여 강제만으로 괴롭힘이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희한테 회식 참여를 강요했다라고 해서 괴롭힘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회식 참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해요. 그런데 강요, 강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의 문제인 거죠. 상당성을 벗어나서 네가 회식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어 라고 하거나, 싫다고 어렵다고 대여섯 번 말했는데도 참여하라고, 참여 안 할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 주는 행동, 이런 것들은 괴롭힘으로 이르를 수가 있겠죠. 다 어느 정도 심하냐의 양태의 문제일 것 같아요. 22번. 나를
업무 외의 대화나 친목 모임에서 제외했다. 이 부분 괴롭힘 되냐에 대해서 얼마 전에 사건 수행했었거든요. 당연히 친목 모임 제외한다고 괴롭힘은 아니죠. 그런데 너무나도 수년간 4명이 있는 공간에서 3명만 모임을 운영을 하고 단톡방을 열어요. 그러면서 셋이 대화하면서 웃는 경우도 많았어요. 킥킥거리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괴롭힘인 건 반드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무슨 경우로 괴롭힘을 잡았었냐면 친목 모임을 열었는데 그 친목 모임의 의도나 타이틀이 제가 속한 사원급 환영회였던 거예요. 나만 모르는 사원 환영회였던 거죠.